그리고 한여름에도 제일 더운 7월 말 8월 초 이때 아니면 에어컨이 굳이 나가서 필요 없어요. 바람이 잘 통하니까. 작은 거는 그렇게 다니고 40피트 이상급들은 발전기가 저는 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진짜 전문가들이 폴링 시스템 안 써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린 토크가 돌아왔습니다. 비싼 요트를 살 때는 모두들 심사숙고해서 사실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옵션이 가격이 정말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어서 전문가들을 모셨습니다. 요트 딜러이신 패반장이고요. 요트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시는 마린 박사님, 그리고 요트 수리 장비 전문가 오바마 선장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옵션 비용이 중요해서 발리 캐스페이스와 듀포 390의 가격을 예시로 들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듀포 기본 엔진을 업그레이드를 하면 최소 400만 원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이 엔진 업그레이드를 꼭 해야 할까요? 저는 안 해도 된다. 피트수가 큰 게 아니고 35%면 그냥 뭐 소형급의 이런 요트라고 볼 수 있는데, 목적이 세일링 요트는 실제 밖에 나가서 세일링을 하는 그 맛의 그 요트를 타는데, 뭐 엔진 마력수가 더 좋으면 뭐 좋은 부분도 있겠지만 그 엔진은 실제 배가 입항 접항할 때 주차하고 들어가고 나갈 때 쓰는 용도다 보니까 무거운 엔진을 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무조건 업그레이드를 한다. 결국에 가성비인데 가격 대비 성능이 20마력을 올린다는 거는 진짜 높은 편이거든요. 그리고 엔진 값이 30마력 실제 엔진 값과 50마력 실제 엔진 값을 비교했을 때도 사실 한 400만 원 정도 차이 나거든요. 똑같은 속도로 달려도 마력수가 높으면 아이들로만 달려도 되잖아요. 근데 30마력으로 좀 빨리 달리면 속도를 올려야 되거든요. 그럼 엔진에 무리도 많이 갈 거고. 그래서 물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셀요트 뭐 입출항할 때만 쓴다 하지만 또 배라는 게 그렇지 않거든요. 언제 어떤 상황에 또 어떻게 쓸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 400만 원 정도면 무조건 업그레이드 하는 게 좋다. 저도 그 세일요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렇게 큰 금액도 아니고요. 그래서 업그레이드 하면 나을 것 같아요. 근데 파워요트 같은 경우에는 그 추력이 이미 뭐 150이나 200마력, 뭐 250마력 기본 엔진 달려 있고요. 그래서 추가 엔진 300마력이면 한 4천에서 5천만 원도 더 들어요. 더 줘야 돼요. 그래서 차라리 파워요트 같은 경우에는 기본 엔진은 괜찮고요. 근데 세일요트 같은 경우에는 마리 박사님 말대로 뭐 연비도 조금 더 좋고, 그리고 그 엔진 무리도 줄일 수 있어요. 제가 견적서를 보니까 발리 운항 발전기가 한 2,500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얼마요? 2,500만 원이요. 발전기 하나에 2,500이요. 네. 그래서 이 발전기는 추가를 해야 할까 안 해야 될까 고민이 되는데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요. 나는 무조건 안 한다. 왜냐면 저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발전기가 에어컨 틀고 히터 틀고 하는 용도가 거의 뭐 90% 이상이 발전기를 달잖아요. 근데 이 발전기 한번 수리하려면 비용도 좀 많이 들고, 이게 그냥 육상 발전기랑 다르잖아요. 해상 발전기라서 냉각 방식이 해수로 이제 냉각을 하다 보니까 수리비도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유지 관리비도 많이 들고. 근데 막상 우리나라에서 한겨울에 1월 제일 추운 한 2주 빼면 사실은 히트 필요 없거든요. 그리고 한여름에도 제일 더운 7월 말 8월 초 이때 아니면 에어컨이 굳이 나가서 필요 없어요. 바람이 잘 통하니까. 작은 배에다가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발전기는. 네, 배가 그래도 40피트 이상 정도 되면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냥 앞에 근교만 다니는 게 아니고 또 언젠가는 또 먼 바다도 갈 수도 있고 장거리 투어도 갈 수가 있는데, 그랬을 때 발전기의 그 용도가 뭐 금전적인 부분 이런 것보다도 안전사고보다 엄청 차이가 많거든요. 실수로 뭐 배터리가 방전이 됐다든가 이랬을 때는 발전기를 켜가지고 배터리를 다시 축전지를 충전을 시켜가지고 다시 올 수가 있는데, 그런 이 다방면으로 쓸 데가 많다는 거죠. 작은 배라 가면 스페어 배터리를 새 거를 항상 배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해가지고 다니면 혹시나 배터리가 문제가, 축전지가 문제가 있었을 때 이렇게 교체를 해가지고 응급으로 나올 수 있다 보니까 작은 거는 그렇게 다니고 40피트 이상급들은 발전기가 저는 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린 박사님, 네. 보호 트러스터가 어떤 건가요? 배는 이제 전진과 후진 위주로 하는데, 배가 이제 좌우로 이제 이동이 좀 용이하게 해주는 프로펠러나 이제 제트 이제 추진 엔진이 헐 앞쪽에다가 또는 뒤쪽에 이제 달려 있는 거죠. 바우 트러스터? 그러니까 듀포는 1,000만 원, 발리는 1,700만 원 정도를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카트마란 같은 경우에는 없어도 돼요. 네, 선택하지 마시죠. 그 모노홀 같은 경우에는 계류 시설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작은 폰툰 같은 경우에는 바우 스러스터 잘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완전 뭐 바쁜 마리나에서 계류해야 되면은 모노홀에다가 바우 스러스트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 보우 스러스터가 필요로 할 때에는 운항조기는 필요가 없습니다. 배가 들어올 때 나갈 때 일명 그냥 주차장에서 들어가고 나갈 때 바람이 분다든가 뭐 파도가 좀 심하게 쳤을 때 다른 배에 부딪히지 말게 그거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입문하신 분들한테는 필수적이죠, 그게. 그걸로 해서 훨씬 더 용이하게 주차도 할 수 있고 다른 배에다가 이렇게 사고가 안 나게끔 잡아줄 수가 있다 보니까. 자기 배를 이제 계류하는 그 선석의 환경에 따라서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왕산마리나 같은 경우는 자리가 엄청 넓거든요. 뭐 좌우 공간도 넓고 벌스라고 하는 그 공간이 넓어서 굳이 바우를 1,000만 원 주고 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있는데, 근데 부산의 수영만 같은 요트 경기장 같은 경우에 만약에 자기 배를 댄다, 전 무조건 해야 된다 봐요. 예, 왜냐하면 배들이 고가의 배들이 좀 많은 데다가 선석의 공간이 너무 이렇게 붙어 있다 보니까 자칫 잘못해서 바람에 밀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좀 달 수 있으면 다는 게 좋다. 카타마란은 굳이 안 달아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노홀에 비해서 좌우 이동이, 순간적인 좌우 이동이 좀 빠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노홀의 배 사이즈가 40피트 정도 이상이 되면 웬만하면 좀 쓰는 게 낫다. 저희가 에어컨 집에서 쓸 때도 200만 원이면 정말 좋은 거를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에어컨 가격이 듀포는 2천만 원이고 네. 발리는 6,500만 원이더라고요. 그런- 에어컨을 설치를 꼭 해야 될까요? 작은 배들은 뭐 배를 기준해서 그게 용도가 내가 그냥 레저용으로 배를 밖에서 타고 나가서 즐겁게 노는 용도냐, 계류장에다 또 세워놓고 거기서 바베큐도 먹고 자고 즐길 수 있는 패밀리 보트냐에 따라서 이런 게 틀려지거든요. 패밀리 요트 용도로 간다 하면 100% 있어야 되죠. 저는 안 단다. 발전기랑 좀 이유가 저는 비슷해요. 네, 우리나라 한겨울과 한여름이 그렇게 길지 않다. 차라리 40피트 살 거를 44피트 사요. 옵션이 가격이 어떻게 보면 큰 배들은 한 7, 8천만 원 이상이 되다 보니까 해상용 에어컨이 아니고 그냥 육상용으로 다는 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육상용으로 달면 아까 말처럼 한 200만 원, 좋은 거 뭐 달아봤자 300만 원 정도면 좀 외관상에 밖에 실외기라는 게 이렇게 좀 돌출이 돼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실제 계류장 안에서 이렇게 즐기고 놀 때에는 오히려 육상용 에어컨이 훨씬 더 간편하고 고장도 좀 보장이 되고. 일단 그 비싼 이유는 카타마란 같은 경우에는 그 에어컨 한 개 아니고요, 3존입니다. 그 선체 2개 있고요, 그 다음 사롱 따로도 있고요. 그래서 그 해수 펌프가 3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6,500만 원의 발전기 금액도 들어가 있습니다. 차라리 발전기 안 하고 에어컨도 안 하고 그 배 수입해가지고 그냥 국내에서 설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일링 장비가 엄청 많던데 펄링 시스템이 꼭 필요한 건지 궁금해요. 펄링이라고 하면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세일이 이렇게 자동으로 감기는 거, 마스트나 붐에, 그게 펄링인데, 세일링의 매력 중에 하나가 손으로 좀 당겨가지고 집세일을 착 펴는 게 이게 또 매력이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버튼으로 한다, 이거는 조금 이제 세일링의 본질에 좀 많이 벗어나는 것 같아서 메인 세일은 펄링을 저는 좀 하는 게 좋다고 봐요. 마스트를 올리고 내리고가 간편하면 세일링의 에너지 소모가 엄청 줄어들어요. 저는 중립적인 역할인 것 같아요. 작은 배에다가는 굳이 필요가 없다. 50피트, 60피트, 70피트 큰 배들은 사람이 손으로 할기에 좀 더 버겁거든요. 워낙 이 세일링의 면적이 크다 보니까. 저는 메인세일 폴링 시스템 있으면 편할 것 같은데요. 근데 진짜 전문가들이 폴링 시스템 안 사요. 예를 들어서 듀포에 제일 높은 옵션 선택하시면은 폴링 시스템 아예 없고요, 전부 다 수동으로 합니다. 약간 비슷한 느낌인 것 같은데요. 전동 윈치 옵션은 다들 필요하실까요? 이거는 제가 결단코 100% 있어야 됩니다. 스프레이더부터 위에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되고 작업을 할 게 있는데 수동으로 하려고 하니까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자동 윈치가 있어야지만이 옆에서 보조를 하고 그걸 꼭대기까지 올라가고 이러지. 그거 없으니까 밑에서 내가 위에까지 올라갈 때 한 사람이 그걸 당기는데 10분, 15분, 20분 걸리는 거예요. 필수입니다, 필수. 진짜 세일링을 전문적으로 하고 진짜 기술을 좀 연마하고 싶으면 사실 전동위치를 거의 안 쓰죠. 영상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줄 잡고 한 손으로 빡시게 돌리고 이게 이렇게 막 이렇게 돌리는, 그게 사실 세일요트의 진짜 매력의 끝판왕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실제로는 전문가들은 많이 안 쓰긴 한데 우리 일반인들은 전동위치 하나 정도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 혼자 있을 때 못 당기는 그런 바람의 힘이 많거든요. 그 카타마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카트라는 업체들이 기본적으로 줘요. 맞아요. 근데 세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수동 윈치밖에 없어요. 네, 패트릭. 네. 코드 제로 리깅이 어떤 건가요? 달리 같은 경우는 1,200만 원, 주포는 70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전문가분들은 이 옵션을 추가를 하실 건가요? 저는 안 하죠. 저는 사실 세일링에 뭐 대회까지 나갈 건 아니라서. 세일링 요트라는 거는 바람으로 움직인다 이거거든요. 바람이 뒤에서 불었을 때 배를 훨씬 더 스피드 있게 빨리 갈 수 있는 그 역할을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자연의 바람에 따라서 속도를 증가를 시키는 건데 그것 때문에 세일링을 하는 건데 목적이 저는 필수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뭐 선장님마다 달라요. 만약에 코드 제로 옵션 추가하시면 그 세일 면적 아주 높아져요. 뒷바람에서 코드제로 스피니커를 이용해서 세일링 한다는 자체가 혼자서 못 하거든요. 예, 그래서 한 3명 정도는 진짜 합이 맞아야지 이걸 펴고 접고가 좀 편한데 코드제로가 찢어지거나 이런 일도 엄청 많거든요. 입문자들은 사실 안 사는 게 좋고요. 그 옵션을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이제 대회도 나도 팀을 만들어서 나가보야겠다 이러면 그때는 좀 필요해요. 네, 오늘 전문가분들 모시고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다음 2편에서 조금 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디스커브 마린을 사랑해주신 저희 구독자 여러분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